SK가 SK 머티리얼스와 합병을 사실 시장에서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뉴스거든요. 깜짝 합병을 선언을 했습니다. 합병의 배경과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라는 그룹에 대해서는 뭐 SK 지주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네. 있고요. SK 머티리얼스가 어떤 기업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알짜 회사죠. 네. 예, 이제 우리 사업 중에서 뭐 제조업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스 사업이 굉장히 알짜 사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때는 40% 이상 나왔던 네. 기업이고요. 이 SK 머티리얼스 역사를 보면 한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82년도에 그 창업자 이용균 씨가 대백 물산으로 일단은 창업을 했다가 네. 대백 신소재, 소디프 신소재까지 그리고 9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타자로 넘어간 것이 OCI 그룹입니다. OCI 그룹에서 일부 지분을 인수해서 경영권 분쟁을 조금 겪긴 했지만 어쨌든 OCI 그룹에 인수되면서 OCI 머티리얼즈로 한번 바뀌었다가 2015년도에 SK 주식회사에 다시 매각이 되면서 현재 SK 머티리얼스로 이제 사명이 변경됐는데 이제 주요 사업이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소부장, 불소,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이 소부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떴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의 특수가스 부분이 제일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산업가스 부분, 그러니까 질소라든지 아르곤, 고압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또 큰 한 축이고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전구체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최근 배터리 시장에서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기 직전의 물질 이걸 전구체라고 합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3가지가 주요 사업이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 소부장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포토레지스 같은 거를 수출을 못하면서 최근에 그 작년에는 일본의 그 JNC라는 회사와 SK 머티리얼 CNC를 만들어서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다시 제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올해 있던 사건은 미국의 배터리 음극재 소재 그룹 14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을 해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배터리 시장의 소재 기업으로 아주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소디프 신소재, OCI 머티리얼스 기억하실 거예요. 잘 아시죠? 예. 이런 역사를 되짚어 주시는 게 우리 박주근 대표님 아니고 못한다니까요. SK 그룹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다는 거죠. 말씀하신 일본하고의 규제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더 확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주가도 올랐는데요. 근데 이제 합병 얘기가 사실은 SK 머티리얼스 주주들에게는 조금 뜨한 갑작스러운 얘기였는데 SK 머티리얼스 조금 더 분석하고요. 매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원래 시작했던 본류인 특수가스, 그러니까 반도체 가스죠. 이 부분의 매출이 전체 한 70%를 차지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가장 크고 이 중에서도 우리 소위 말하는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불소, 지라불소 쪽이 매출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가스입니다. 이 산업가스 부분은 원래 SK 머티리얼 에어플러스라고 해서 이 회사를 2016년도에 인수하면서 성장한 기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전체 매출이 한 27%를 차지하고 이 회사가 잠재성이 있는 게 바로 전구체 부분 그리고 원래 미국 기업과 다시 시작한 반도체 음극재 부분도 지금 그 추가 선수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출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특히 가스 부분은 한번 세팅하고 나면 2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모품이라는 거죠? 소모품이고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꾸지를 못해요. 반도체 라인이나 어느 라인에 우리가 소부장 때 예를 먹었던 게 뭐냐면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려면 오랜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반면에 또 바꾸지도 못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바꾸기 굉장히 어렵고 진입하는 쪽도 없고 해서 굉장히 좀 알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SK 머티리얼스에 대해서야 이제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 이제 주가도 올라왔고 탄탄하게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웬 합병? SK는 자체적으로 여러 지배 구조에 대한 정리가 아직도 좀 필요하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가 사실은
SK텔레콤이 이번에 이제 기업 분할하잖아요. 네. 그쪽에서 떨어지는 투자가 달린 SK스퀘어하고의 합병 얘기는 가능성은 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머티리얼스하고 합병을 하겠다고 배경했고 이건 뭐지 합니다. 그 배경은 어디 있는 걸까요?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SK텔레콤에서 SK스퀘어를 만들어서 홀딩스 만들어 합병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와 있었고 박정우 부회장이 SK하이닉스에 가면서 이제는 이스큐션을 하는 단계구나라고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많이 줬죠. 근데 SK머티리얼스는 사실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SK그룹에서 밝히는 이야기는 이제 합병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SK스퀘어와 똑같은 방법이죠. 사업회사를 뜯어내고 그 홀딩스를 만들어서 홀딩스와 주 SK를 합병해서 합병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합병권은 사실은 SK그룹에서는 사업적 시너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사업적 시너지는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적인 이야기는 지배구조 개편의 취지가 훨씬 강합니다. 그런 포석 사전 작업, 뭐 단계적 작업이라고 여겨지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주 SK의 주가 흐름과 네. SK머티리얼스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그리고 주 SK의 그 최태원 회장의 오늘가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예. 이제 SK그룹에서 밝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SK머티리얼스의 사업 개발과 주 SK의 투자 역량을 두 개를 합치면 투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주 SK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SK머티리얼스의 사업회사를 떨어뜨려내면 사업회사로서 강점도 더 살 수 있으니 주주들에게 손해볼 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 보면 그 원래 그 SK머티리얼스의 대표로 간 이용욱 대표가 사장이 간 게 저는 굉장히 그 사실 시그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용욱 대표가 2015년도에 그 OCI로부터 SK머티리얼스를 인수 합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용욱 대표는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의 경영전략팀장을 하시면서 SK 주식회사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실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SK그룹의 굵직굵직한 M&A 투자를 사실 주도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원래 SK머티리얼스의 대표로 갔다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런 포석이 있구나라고 사실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SK머티리얼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호재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머티리얼스 자체로도 이제 잘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조금 뭐 근데 회사에서 추진하니까 물적 분할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인적 분할해서 두 기업을 떼주면 알아서 기존 주주들도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물적 분할을 회사에서 결정해서 떼버리면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최근에 뭐 LG화학의 엔솔도 그렇죠. SK이노베이션도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주주들의 어떤 권익을 사실 많이 빼앗는 거죠. 문제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제기돼야 되고요. 오늘은 SK하고 SK머티리얼스 얘기를 하니까 합병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머티리얼스를 지주사하고 사업회사 떼서 지주사랑 합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합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머티리얼스가 상장사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SK가 얘기한 그 소재 쪽으로에서의 강화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또 포석이 있는 걸로 보이고 회사 측이 얘기하는 또 밖에서 보는 합병 시너지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현재 구조를 보면 그 SK머티리얼스의 큰 역사를 보면 확장한 사업 이유가 대부분 현재는 SK머티리얼스지만 사실은 근데 자회사들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산업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SK머티리얼 에어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구체를 생산하는 SK드리캠이 있고 그다음에 탄산가스를 만드는 SK쇼와탱커가 있었고요. 그 밑에 포토레지스트를 최근에 개발한 SK머티리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밑에 보시면 그 머티리얼스 밑에 회사들이 많이 있네요. 네네. 저 회사들이 대부분 SK머티리얼스를 OCL부터 매각 사온 다음에 계속 붙인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회사들이 특수가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가스, 전구체,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신사업들을 계속 붙여나가는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현재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주회사법을 보면 SK 밑에 SK머티리얼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 회사들은 손자 회사가 되기 때문에 신규 무조건 100%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합병을 하고 나면 자회사로 되기 때문에 50%만 확보해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즉 SK그룹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 이 사업을 기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반도체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소재, 가스 부분들은 이 SK머티리얼스가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계속적으로 M&A를 통해서 신규 확장을 해야 되는데 M&A나 투자를 하려면 현재 지배구조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조금 개편하면 훨씬 더 투자 흐름도 빠를 수 있고 지주회사법도 어기지 않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강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SK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고민해가지고 그거 했겠어요, 그죠? 나름 포석이 아까 이제 지주회사 자체 그림도 그렇지만 머티리얼스 밑에 있는 달려 있는 이 자회사들을 손자회사가 아니라 자회사로 먹고 가는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네, 시너지가 나야 될 텐데. 다만 머티리얼스 주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뜨하다. 네, 나는 머티리얼스를 가지고 싶은 거지 SK 주식을 가지고 싶은 건 아니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머티리얼스 합병하면 SK 주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SK는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사업 가치의 희석 우려 이런 것도 좀 있네요. 굉장히 크죠. 사실은 SK 머티리얼스를 가진 기업들은 가진 투자한 분들은 성장주에 투자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 머티리얼스가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거든요. 워낙 좋고 신규로 새로 들어오는 사업 부분들도 굉장히 알짜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감. 특히 뭐 소부장 이후에 주가의 상승은 뭐 워낙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승세를 이번 합병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주 SK가 가져갔다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이식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실제 그 가치의 가장 많은 수혜는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오일가들이 가장 많이 가져갔다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희석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것이냐. 1대 1.58로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SK 머티리얼스를 합병 후에 다시 상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식으로 주주들에게 새로운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이 희석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석이 좀 더 무마될 것 같습니다. 합병 이후에 재상장 가능성도 있다고요? 사업회사를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사업을 재상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재상장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뭐 그 시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걸요. 이 합병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뭐 공모 청약을 하든지. 그러면 SK 이제 그룹을 봤을 때 머티리얼스를 합병하게 되면 전체적인 SK 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제 어떤 그림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SK 그룹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가장 큰 축이 SK텔레콤을 한 SK하이닉스의 한 축, 그리고 SK이노베이션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종합화학, 루브리컨트, 그다음에 이번에 아이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또 상장하게 될 SK배터리 이렇게 두 개 축이 있는데 사실 SK 머티리얼스는 저기 별도로 축을 뗄 만큼의 사업 구조는 크기는 아닙니다. 매출 구조라 봤을 때. 근데 SK 머티리얼스를 옆으로 빼놓은 이유는 저런 기업들, 그러니까 SK 실톤이라든지 팜테코라든지 바이오팜처럼 기존의 SK그룹의 큰 두 개의 축 외에 다른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형태로 가져가는데 이제 SK 머티리얼스를 통해서 반도체와 배터리, 화학 쪽의 소재 사업을 한번 키워보겠다 하는 축으로 지금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 같습니다. 네. 머티리얼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죠. 실적 체크 좀 하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죠. 뭐 가장 최근에 그 공개한 2분기 매출만 봐도 전년 대비 23.93%입니다. 그러니까 전년은 어떤 해냐? 전년도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때도 소부장 때문에 30% 이상 매출이 올랐거든요. 거기에서 또 23% 올랐으니까 매출은 워낙 좋고요. 전분기 매출에 비해서도 6.5%.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을 계속 찍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 기업이고요. 가장 이런 매출 증가에 견인을 했던 것은 역시 불산가스입니다. 불산가스, 그러니까 특수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재칭을 하는 불산가스인데 이 가스의 판매량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늘어났듯이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났듯이 반도체가 커지면 이 기업은 계속 실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평균 판매 단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좋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포텐셜로 가지고 있는 시가가스라든지 산업가스의 매출도 오르는데 저기 보시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원래 주 매출을 하고 있는 불산가스의 매출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50% 육박했던 매출 비중이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NF3라고 하는 저 부분인데 꾸준하네요. 꾸준한데 비중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 말이 사실은 SK 머티리얼스의 성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다른 사업 부분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 기존 매출에서는 이익률을 보존해주고 있고요. 다른 매출 부분에서는 매출과 이익률을 같이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이제 투자 측면에서의 고민입니다. 이 소식이 나고 나서 이게 금요일 날 났던가요? 월요일 날 처음 반응은 사실은 SK나 SK 머티리얼스가 둘 다 올랐어요. 올랐다가 네. 이후에는 흐름들이 보면 좀 둘 다 약하거든요. 네. 결국은 SK의 주식회사 SK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SK를 사기도 사실 손이 좀 안 나가고 머티리얼스 주주들은 또 이제 이거 뭐 합병 전까지 팔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합병의 결정은 사실 주주들을 고려한 결정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합병은 어떻게든 이 합병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예상 밖이라는 게 컸고 특히 금요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다는 것은 주주들을 좀 저는 무시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분들은 뭐 성장주에 투자했는데 가치주로 바뀌었다. 뭐 그렇게 한 분도 있고 이 결국에는 이 합병은 주 SK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합병한 거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추후에 주주분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SK 머티리얼스는 분명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구조,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 개가 다 물리는 사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장주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 소재인 원재료 중에서 가스 쪽 꾸준히 소모되고 한번 들어가면 결코 바꾸기도 어려운 이런 굉장히 성장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은 베네핏을 주 SK가 가져가는 합병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주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뭐 LG화학이 에너지 엔솔 할 때도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NG 엔솔 상장할 때 뭐 좀 먼저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잠깐 흘렸던 게 뭐 나스닥 상장설 이런 것도 살짝 있었어요. 근데 뭐 전혀 액션이 없었죠. 네, 회사가 좋아질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죠? SK랑 합병하면 시너지 난다. 그건 이제 대주주들 생각이고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SK 쪽으로 어차피 SK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SK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초도 얘기했듯이 SK텔레콤이 SK스퀘어하고 그 분할해서 합병하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에는 주 SK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차라리 주 SK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합병,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잘 돼도 결국에는 주 SK가 좋아질 것이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잘 돼도 이노베이션 다음에 주 SK가 좋아질 것이고 이번에 SK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가서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있는 주 SK의 가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발 소액 주주들을 투자자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뭐 법대로 하는 거겠죠, 물론 그죠. 법대로 하는 거겠지만 신뢰를 잃으면요 어렵습니다. SK와 SK 머티리얼스의 합병 얘기 오늘 과거 역사적 배경부터 해서 지금 현재 상황, 미래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